자, 우리 배우면 쉬워지는 배울수록 쉬운 배신러닝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은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그래서 어, 이제 perceptron을 연결할 때 우리가 이제 연결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레이어 안에다가 이제 perceptron을 여러 개 깔아서도 어떤 의미의 함수도 우리가 근사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approximation theorem이 되겠어요. 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죠. 이제 하나의 perceptron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아웃풋을 내놓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x1, 그러니까 x2 해서 xn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w1부터 w2, wn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요게 이제 wi와 xy의 가중합이 되겠고, 요거를 어떤 이제 f라고 하는 함수를 씌워가지고 요걸 넣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y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선형 분리 가능한 문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요런 방향으로 몇 개를 이제 한번 하나의 레이어 안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모델링 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하나의 퍼셉트론은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이때 사용하게 되는 이 f라고 하는 이 함수를 스텝 펑션을 사용한다고 하면 자, 이제 스텝 펑션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wi, xi가 어떤 세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이제 f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죠. 자, otherwise라고 하는 게 세타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제 s라고 칩시다. s가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f를 통과했을 때 fs를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가 이제 자,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이제 f 세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뭘 구하고 싶으냐면 자, f s-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fs라고 하는 것과 이 fs-1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f라고 하는 이 함수를, 요 f라고 하는 이 함수를 얼마만큼 이동할 걸까요?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함수를 그려보면 얘가 얼마만큼 이동하게 되냐면 이제 세타에서 1만큼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타 플러스 1만큼 이동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그게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함수를 그리는데 이제 fs-fs-1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똑같은 그림을 이제 여기다 세타 플러스 1만큼 이동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s에서 fs-1을 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구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구간에서는 fs 빼기 fs-1이 얼마가 될까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타 플러스 1이라고 대놓고요. 자, 세타까지는 역시 뭐가 될까요? 이제 0이 되겠죠. 왜냐하면 0 빼기 0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빼기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은 1이고 요 값은 0이니까 1 빼기 0 해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1.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1 빼기 1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감수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굵게 한번 표현해 보면 요런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 fs-fs-1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자, 요거를 저하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우리가 어떤 의미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이제 한번 approximation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approximation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 이제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요런 모양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자, s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fs 빼기 뭐를 하면 되죠? fs-0.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높이가 1이 되는 요런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자, 3을 곱하면 요까지 한 게 뭐가 될까요? 요런 걸 하나 만들어낸 게 되죠. 자, 다시 얘기하면 요만큼을 했을 때 높이가 1이 되는 요런 깍두기 하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3을 곱했으니까 이만큼의 높이의 짝대기를 하나 만들어낸 게 되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있는 요렇게 생긴 놈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f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f에다가 그러니까 s-0.1 빼기 f에 s-0.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여기다 2를 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냈냐면 요 수식을 통해서 요런 짝대기를 만들어냈고, 그죠? 요걸 만들어냈고, 요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 짝대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떤 X 입력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이 X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내가 이제 perceptron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perceptron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 이제 바이어스를 처음에는 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이어스를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어스를 0.1이라고 해야 되죠.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바이어스를 0.2로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통과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요 통과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F가 나올 텐데요. FS가 나오겠죠. 바이어스가 0이니까요. S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W가 시그마의 WIX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과를 해서 요게 나올 텐데 여기에 나올 때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들어갈 때 가중치를 곱하겠죠. 요 나오는 거에다 가중치를 곱하게 되겠죠. 예, 좀 복잡합니다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FS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하는데 이 가중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주냐면 3만큼 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요 가중치 들어가는 요 가중치는 마이너스 3을 곱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이제 이 FS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제 요런 스텝 펑션이고 요거는 이제 요만큼 시프트 되는 스텝 펑션이 있어 빼면은 요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3을 곱하는 거는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요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3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가 한꺼번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런 거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높이를 3만큼 올려주는 역할을 얘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될까요? 여기를 2로 주고 여기 마이너스 1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의 여기 해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요 녀석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면 y라고 하는 우리 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요걸 합쳐내는 그런 어떤 거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요렇게 한 개를 더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밑에다가 또 몇 개를 더 달아서 또 요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를 조금 더 이 곡선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기 지금 0.1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는데 이걸 0.05로 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더 촘촘하게 해서 이 곡선을 조금 더 잘 근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퍼셉트론을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어떻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 곡선을 모델링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것은 뭘 사용을 했냐면
이제 스텝 펑션을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활성화 함수로 스텝 펑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나 그 다음에 렐루 같은 것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제 렐루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유니버설 어프로키시메이션 티어렘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요거 두 개를 엮으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커팅을 해가면서 여기를 커팅해가면서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지만 이렇게 사각형이 비슷한 모양을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조금 곱해서 상수를 곱해서 조금 더 세우고요. 이렇게 해서 얘도 조금 더 세우면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어서 이 그 곡선을 모델링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션 티어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설 어프로키시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앞에는 이제 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는 게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함수를 사용했냐면, 자, 여기 이제 요런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y는 3 sin x,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6x의 제곱 플러스 3x 3승 더하기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냐 하면,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요 함수를 그대로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3 sin x, 코사인 x, 그다음에 6x 제곱 플러스 3x 3승 플러스 x 탄젠트 x를 이 뭐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 수식을 이해해서 그리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함수를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플러스를 x를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한 천구간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값을 한번 y 값을 구한 다음에 x, y를 동시에 이렇게 플로팅을 시키면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플롯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model.add라고 해서 dense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개짜리 퍼셉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어를 총 4개를 이제 넣은 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니어 액티베이션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댄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건 뭐 그냥 출력층이니까 이제 실제로는 4개 정도 되는 그런 레이어에 이제 10개씩 총 40개의 퍼셉션을 넣어놓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프리딕션에다가 모델이 x에 대해서 x가 총 1000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1000개의 값에 대해서 실제로 프리딕션하고 그 다음에 이 프리딕션 된 값과 그 다음에 우리 x 값을 한번 이제 한번 플러스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시켜보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포크를 3000번 돌았기 때문에 밑에 쭉 이제 3000번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이거를 조금 더 내려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그림하고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요 그림하고를 한번 비교하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댄스 레이어를 이제 하나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10,000개를 넣었죠. 그러니까 퍼셉트로 10,000개를 사용하지만 하나의 레이어 안에다 다 집어넣고 역시 에포크를 3000으로 해서 돌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5000으로 해서 돌렸네요. 자, 5000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플로팅을 해보면 자, 여기가 자,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번까지 다 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레이어 4개 깔았을 때, 그 다음에 실제로 레이어를 이제
실제 함수의 모양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 사실 요거는 이제 싱글 레이어드 퍼셉트론이지만 하나의 퍼셉트론 레이어 안에다가 10,000개를 깐 거고요. 요거 이제 40개를 사용했을 때 요게 훨씬 더 잘 피팅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어떤 하나의 레이어 안에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둠으로써 임의의 그 함수들을 근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게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여러 개의 퍼셉션으로 근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깔아서 근사를 시키면 더 정확하게 근사를 할 수 있다. 더 적은 수의 퍼셉션을 가지고도 근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